서울의 밤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골목 끝,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지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오늘 밤, 다 끝낸다.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주머니 속 편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편지는 그녀의 비밀, 그녀의 진실, 그리고 그녀를 올가매던 가족의 거짓을 폭로할 무기였다. 지훈은 27세, 평범한 한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수치였고 그녀에게는 숨겨야 할 죄였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지훈은 늘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랐다. 너 같은 딸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서를 만난 순간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처음 알았다. 민서는 32세,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내면을 가진 여성이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처음으로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민서의 단정한 옷차림과 책을 읽는 모습에 끌렸고 민서는 지훈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에 마음이 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빈틈을 채워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지훈의 부모는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건 우리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민서는 그런 지훈을 품에 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켰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거부한 이유는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있었다. 지훈은 주머니 속 편지를 꺼내 들었다. 낡은 봉투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숨겨왔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그 일기장은 지훈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이 집안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입양된 아이였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세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 지훈을 끊임없이 통제해왔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한 것도 사실은 그 비밀을 덮기 위한 방패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이걸 공개하면 다 무너져. 하지만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그녀는 민서와 약속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서는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들은 손을 맞잡고 어두운 골목을 벗어났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지훈은 알았다. 그녀의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녀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지훈과 민서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곳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민서는 차를 끓이며 지훈을 달랬다. 너무 서두르지 마.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숨게 내버려 둘 순 없어. 지훈은 일기장을 꺼내 민서에게 보여줬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리고 지훈을 입양하게 된 과정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지훈을 입양한 뒤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곧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뒤덮였다. 지훈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어머니는 그것을 또 다른 숨겨야 할 비밀로 여겼다.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내 엄마도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게 너를 아프게 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걸 공개하려는 거야? 엄마가 나를 숨기려 했던 것처럼 나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들은 밤새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일기장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그 편지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의 진심, 그녀가 겪은 고통,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자유를 담은 메시지였다.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다음 날, 지훈은 부모님 집 앞에 섰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지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다시 그들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편지를 보낸 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훈아, 이게 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걸 왜 공개하려는 거야?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엄마, 나도 숨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숨겼던 것처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조용히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대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가 생길 터였다. 며칠 후 지훈은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그녀의 오빠, 재현이었다. 재현은 35세, 전형적인 한국 남성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장남이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이 편지는 뭐야? 내가 뭘 하려는 거야?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빠, 나도 가족이야. 나도 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 재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어.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비록 아버지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녀는 아버지의 침묵 뒤에 숨은 고통을 알았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 아빠가 아픈 건 나 때문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지훈은 민서에게 기대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내 진실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지훈은 아버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나를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난 그냥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를 숨기고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표현되었다. 지훈은 병원을 나서며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이제 알겠어.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넌 강해, 지훈아. 그리고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지훈은 다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비밀뿐 아니라 그녀가 입양된 이유도 적혀 있었다. 지훈의 생모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지훈을 낳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지훈을 키우며 그 비밀을 숨겼다.
하지만 그 비밀은 지훈을 자유롭게 해줄 열쇠였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생모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들은 생모가 살던 동네, 오래된 서울의 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훈의 뿌리가, 그리고 그녀의 진실이 있었다. 지훈과 민서는 서울의 낡은 동네,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생모의 흔적을 찾는 여정은 지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면서 자신을 둘러싼 거짓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생모가 살던 오래된 집을 찾았다.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웃 할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너 은혜 딸이구나. 은혜. 지훈의 생모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은혜가 밝고 따뜻한 여성이었지만 세상의 편견과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훈을 낳은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훈의 어머니가 그녀를 입양했다. 지훈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왜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는 아마 너를 보호하려고 그랬을 거야. 하지만 그 방식이 너를 아프게 했어? 그날 밤, 지훈은 민서와 함께 은혜의 일기장을 읽었다. 은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살았던 여성이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사랑했다. 지훈은 그 점에서 은혜와 자신이 닮았음을 느꼈다. 민서야, 난 은혜처럼 살고 싶어.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민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지훈아. 며칠 후, 지훈은 가족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는 지훈을 집으로 불렀다. 지훈은 민서를 데리고 갔다.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제 그만해. 이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망가질 필요 없어.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엄마,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숨기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난 너를 사랑했어, 지훈아. 하지만 세상이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서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아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날 지훈은 가족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생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지훈에게 어떤 희망을 남겼는지. 가족은 처음으로 지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는 은혜의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은혜,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은혜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그날 이후 가족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지훈을 피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은혜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재현, 지훈의 오빠는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재현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훈은 오빠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민서의 곁에서 그녀는 점점 더 강해졌다. 민서는 지훈에게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서울에 있는 LGBT 커뮤니티였다. 그곳에서 지훈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았다. 한 여성, 수진, 29세, 한국인, 은지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은 가족에게 쫓겨난 후 거리에서 생활했지만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지윤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윤과 민서는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참가했다. 거기서 지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로 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가족은 저를 숨기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무대 아래에서 지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지윤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그 진실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윤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재현이었다. 너 그 행사에서 뭐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고 있어? 지윤은 침착하게 답했다. 오빠, 내가 한 말은 사실이야. 그리고 난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해. 재현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윤은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윤의 이야기는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따랐다. 익명의 메시지들이 지윤에게 쏟아졌다. 너 같은 사람은 사회를 망쳐. 가족을 배신한 주제에 잘난 척이야? 민서는 지윤을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지윤아.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지윤은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세상이 준비 안 됐다면 우리가 준비시키는 거야. 지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과 은혜의 이야기를 적었다. 블로그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지윤을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지윤의 어머니는 점점 더 지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윤의 블로그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지윤아. 널 이렇게 아프게 했어? 지윤은 어머니와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은혜의 사진을 가져왔다. 이건 내 생모야. 그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윤은 사진 속 은혜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서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지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지윤아. 내가 너를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어? 지윤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민서는 걱정했지만 지윤은 단호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인터뷰 날, 지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저를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지윤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에게 연락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지윤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방송 이후 지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LGBT 커뮤니티는 그녀를 영웅으로 여겼고
그녀는 더 많은 행사에 초대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재현은 여전히 지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 지훈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지훈은 차분히 대답했다. 오빠,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밤, 지훈은 민서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지훈아. 세상을 바꾸고 있어? 지훈은 미소 지었다. 나 혼자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 함께 바꾸는 거야? 그들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대었다. 지훈은 민서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야? 지훈은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했다.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금을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뜻에 동참했다. 쉼터가 문을 연 날, 지훈은 무대에 섰다.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지훈의 곁에서 미소 지었다. 지훈은 그 순간 은혜가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생모의 용기와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쉼터 개소식이 끝난 후 지훈은 가족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재현도 함께였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지훈은 오빠의 말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오빠. 우리 이제부터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어머니와 아버지도 지훈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비로소 지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말했다. 은혜가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지훈은 민서와 함께 쉼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었다. 지훈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훈아,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됐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결혼 반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에게 말했다. 우린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방식대로 사랑할 거야. 민서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방식대로. 지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지훈은 알았다. 그녀의 진실은 단순히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빛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숨기려 했던 만큼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사랑과 자유를 찾았다. 지훈과 민서는 손을 맞잡고 서울의 밤을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싸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